정신 차리고 보면 내가 누굴 돕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의 나는 과연 함께 가는 걸까요? 아니면 상황에 휩쓸리게 된 걸까요? 내가 얼마나 흔들리지 않고 내 기준을 잘 지킬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 장 골라주셔도 좋습니다. 카드 선택해 주세요. 일 번 리딩입니다. 여러분은 주변 상황에 얼마나 휩쓸릴까요? 이번 리딩은 아마도 대한민국 사람들이라면 한 번쯤은 겪어본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회사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평소에도 이런 패턴을 자주 겪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일단은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업무에 있어서 성실히 임하시는 편이고 특히 타인과의 업무적 의사소통 능력이 뛰어나신 분들입니다. 사람들과 업무 대화 속에서 내 의견을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가도 갑자기 나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진행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여러분은 행맨, 그 자리에서 거꾸로 걸려버립니다. 이렇게 거꾸로 매달린 채 멈춰서게 되죠. 그리고 생각합니다. 저 선택이 정말 옳은 걸까?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상대가 나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일 때 말이에요. 아무리 스스로 성찰해보고 답을 내려보려고 해도 결국은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가야 하는 상황. 갈래는 참 다양합니다. 첫 번째, 내가 옳다고 생각하지만 상사가 시키면 그 길로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 두 번째, 깊이 생각해보니 상사의 말이 옳다. 세 번째, 생각만 하다 보니 정신 차렸을 때 프로젝트는 이미 진행 중이고 나는 거기에 참여하고 있다. 네 번째, 그냥 모르겠다. 시키는 대로 해야지 뭐. 이런 식의 상황들이 반복됩니다. 이건 팀 활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굳이 상사가 아니더라도 나와 비슷한 입장의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도 내가 너무 오래 생각하다 보니 말할 타이밍을 놓쳐버리거나 내 생각을 충분히 전달하지 못한 사이 다른 누군가가 더 말을 잘하고 브리핑을 잘해 그쪽 방향으로 흘러가 버리는 경우입니다. 그럼 어떡하겠어요. 제 입장에서는 아무리 아닌 것 같아도 다들 그쪽으로 가는데 저도 같이 가야죠. 여러분은 업무나 과업에 있어서 자주 휩쓸리시는 편입니다. 업무에서는 굳이 나의 중심, 나의 핵심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인 즉슨 회사 일은 나의 일이라기보다는 내가 회사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역할이기 때문이죠. 어쩔 수 없습니다. 시키면 해야 되는 순간들이 존재합니다. 제가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이 너무 깊이 생각에 빠지는 경향이 있다는 점입니다. 생각하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이미 회의를 통해 다른 방향으로 결정된 이후에도 그 부분을 계속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업무가 다른 길로 흘러가는 상황에 반감을 가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쪽으로 가네. 일 진짜 하기 싫다. 이런 식으로요. 그건 결국 스스로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결과가 됩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이 조금만 더 자신의 생각을 표현해도 좋을 텐데 라는 아쉬움입니다. 그러기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말을 해야겠죠. 생각의 길이가 조금은 짧아지거나 번뜩 떠오른 아이디어라도 맥을 잡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할 텐데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근히 귀찮음도 있으신 편입니다. 일 들어왔네. 그래, 그렇게 하라고? 알았어. 이런 느낌이죠. 그러다 보면 하고 싶은 열정도 점점 사라집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카드가 데빌 카드입니다. 데빌은 매력적인 카드입니다. 악마의 매력에 스스로 악마의 사슬을 목에 걸고 종속되는 이야기죠. 이번 리딩에서 데빌은 하늘의 행운보다는 어쩔 수 없이 묶여있는 관계, 종속된 구조를 더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팀, 직장, 프로젝트 등 다양한 관계 속에서 묶여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기에는 애매하고 심지어 여러분이 그 모임이나 그룹의 장을 맡고 있다 하더라도 생각의 굴레에 빠져 있다가 결국 사람들의 흐름에 휩쓸려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될까요? 저는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굳이 개선해서 모든 일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고 가야 할까? 이건 일이기 때문입니다. 일은 내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지만 일에서 방향을 정하고 끌고 가야 하는 사람은 사실 사장님입니다. 직원인 여러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카드를 뽑으신 여러분들은 대부분 회사원이거나 학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상황에 따라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대충 살아야죠 뭐. 이제 조언 카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셀레브레이션 축제 카드가 나왔습니다. 비가 옆으로 쏟아지는데도 3명의 여성이 맨발로 비를 맞으며 춤을 추고 있습니다. 이 세 여성은 각자 다른 인종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다양한 입장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입장이 어찌됐든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 해야지 뭐 어쩌겠어. 이것이 핵심입니다. 저는 이 카드를 보통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카드라고 부릅니다. 본래의 의미는 축제를 열어라, 기뻐할 시간이 필요하다. 기쁨과 축하는 그때그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적용을 해보자면 빨리빨리 업무 처리해야 하는 여러분에게 스스로 즐길 시간을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상황에 따라 즐길 시간조차 없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아주 짧은 시간이라도 스트레스를 풀고 다시 일에 임하라는 메시지로도 보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리딩 내내 회사 생활이니 마음 편히 가지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언 카드가 셀러브리티라니요. 어쩌면 너무 당연해서 나온 카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시각으로도 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잘 해내기 위해 고민하는 와중에 이미 휩쓸리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이때 내 의견이 있더라도 확신이 없다면, 다른 사람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내놓지 못합니다. 그것이 일의 기본이기도 하죠. 그러다 보면 내 일을 말하지 못하고 넘어가게 되고 그 순간부터 아 맞아, 내가 열심히 해봤자 필요가 없지, 내 일이 아니라 회사 일이지 참, 학교의 일이지 뭐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럼 그냥 결과만 제대로 내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오래 깊이 생각하는 이유가, 진지하게 생각하시는 이유가 바로 내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당신의 일을 굉장히 소중히 생각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니 내가 책임감을 가지고 생각하고 방법을 강구하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다른 이들이 쉽게 이야기하는 것에 휩쓸리기 싫어도 내가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혹은 내가 좋은 방법을 찾지 못한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모든 일은 잘 될 것이다 라고 믿어주세요. 자꾸 여러분의 일이 산으로 간다면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여러분께서 목소리를 내어주세요. 우리나라 과장님, 부장님들, 직원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세요. 제 바람입니다. 언젠간 여러분의 방법이 옳은 길로 향하는 경험을 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일을 진행할 때도, 사람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도 기쁘고 의미 있다면 나는 얼마든지 그 안에 물들 수 있습니다. 나와 내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시간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내가 원치 않는 쪽으로 조금씩 휩쓸리기 시작했다고 해서 그 선택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휩쓸린 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계속 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언제나 한 번쯤은 생각해 주세요. 이것이 내가 선택한 길인가? 아니면 상황이 나를 데려온 것인가를요.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인지 확인해 보세요. 가끔은 상황이 나를 완벽하게 할 때도 있으니까요. 아름다운 당신을 비추겠습니다. 까랭타로였습니다. 이번 리딩입니다. 여러분은 주변 상황에 얼마나 휩쓸릴까요? 여러분은 평소에는 상황에 휩쓸리지 않고 내가 하던 그대로 잘 해내십니다. 하지만 정말 갑작스러운 일, 번쩍하고 나타난 사건이 생긴다면 이 예상 밖의 일에 내 마음과 정신이 잠시 허우적될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휩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갑자기 들어온 고백이나 이별 선언,
잘 작동하던 자동차의 배터리가 나가버린 일처럼 말이죠. 작든 크든 여러분은 그 순간만큼은 평소와는 조금 다른 반응을 보이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볼 것은 6번 완드입니다. 타워 다음으로 두 번째 성공수인 6이 나왔다는 것은 여러분이 꽤 유연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갑작스러운 사건이나 관계의 급변, 기존 질서가 무너졌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기보다는 모든 할 일을 잠시 내려놓고 그 사건에 대해 최대한 빠르게 대처하십니다. 반응 자체가 빠르기 때문에 마치 동물들이 위기 상황에서 귀를 쫑긋 세우듯 지금은 비상사태다, 전투 모드에 들어가야 한다 라고 인식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런 모습은 주로 성격이 건설적인 분들에게 많이 나타납니다. 일은 해결해야 한다 라는 마인드셋이 이미 갖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타워 정도의 충격이 오면 충분히 휩쓸리고 패닉에 빠지며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야말로 바로 조치해버리는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야, 나 문제 생겼는데 도와주라 라는 말을 좀 자주 듣게 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주변 사람들에게도 해결사인 것이죠. 이런 여러분은 분명 듬직한 분입니다. 사건이 발생하면 재빨리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고 문제를 해결합니다. 타워 카드 이후에 6번 완드, 6번 완드가 나오고 그 승리할 방법을 잡았기 때문에 전차 카드가 이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건 해결 방식을 들어보니 어떠신가요? 나 꽤 잘하고 있는 것 같지 않나요? 제 주변에도 이런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정말 문제가 발생한 그 순간만큼은 큰 소리로 이거 왜 이래? 라고 외친 후 문제 해결에 바로 몰두하십니다. 그리고 착착착 해결해 나가시죠. 그분만 보면 너무 신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휩쓸리는 지점은 바로 문제 상황입니다. 이건 어쩌면 굉장히 당연한 이야기일지도 몰라요. 우리는 친구에게 휩쓸릴 수 있고 칭찬에 휩쓸려 괜한 약속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경우 문제가 발생한 상황 자체에 휩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는 주관이 매우 뚜렷한 사람이라 볼 수 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내가 갈 길은 정해져 있고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가던 길에 사건 사고가 생긴다면 그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지 아닌지를 판단한 후 도움이 된다면 길을 다르게 잡을 수 있는 유연성까지 갖추고 계십니다. 그 유연성은 다시 6번 완드에서 나옵니다. 문제를 일사천리로 해결하는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주위 사람들은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잘해보고 싶다. 나는 유능한 사람임을 보여주고 싶다. 이것이 여러분의 두 번째 휩쓸림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잘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어 하십니다. 이 상황을 해결하는 나는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 어떨까? 도움이 되겠지? 이런 생각 속에서 잘하고 싶은 마음을 외부 요소로 받아들이고 계십니다. 1차 내면의 요소로는 사건 사고가 발생하며 휩쓸리지만 문제는 비교적 빠르게 해결되고 대부분 스스로 해내십니다. 2차 외면의 요소로는 이미 주변에서 여러분을 문제 해결사로 인식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주변은 칭찬 일색이고 그로 인해 가끔은 내 사건이 아닌 타인의 사건에도 휩쓸려 해결하려 애쓰십니다. 문제는 존재해선 안 된다. 나와 내 주변 모두. 그래서 얼른 해결하고 정상 범위로 돌아가 내 할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조금은 오지랖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문제는 문제이기에 시간이 허락한다면 타인을 돕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 눈에는 사건이 생기면 해결해주는 사람, 어려움이 있으면 불러도 되는 해결사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심리적 휩쓸림은 나는 잘하는 사람이다. 나는 문제 해결에 탁월한 사람이다. 라는 주변의 평가와 칭찬에서 확인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래, 가끔은 돈을 안 받아도 내가 무상으로 도와줄 수는 있어. 그러다 가족한테 잔소리 듣기도 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여러분들이 부럽습니다. 평소에는 자기 기준을 잘 잡고 쉽게 휘둘리지 않으니까요. 어쩌면 여러분은 아주 적절한 휩쓸림을 경험하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조언 카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비욘드 일루전, 진실을 봐야 한다는 카드입니다. 진실은 환상을 넘어 존재한다고 합니다. 혹시 내가 사람들의 칭찬에 움직이고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행동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없는지,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은 없는지 살펴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도 물어봐야 합니다. 지금 나는 나에게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가? 혹은 칭찬받기 위해 움직이고 있는가? 여러분은 칭찬이 있다면 어디든지 전차를 몰고 달려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좋지만 타인의 문제에 개입할 때는 그 사람의 마음을 한 번 더 들여다봐 주세요. 전차가 돌진하기 전에 6번 완드, 사람들의 인정을 떠올리기 전 딱 한 번만 그때 점검해 보세요. 그렇다면 부정적인 휩쓸림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충분히 잘하고 계신 여러분이지만 타인의 사건에 개입할 때만큼은 손해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는 소중하니까요. 이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건 내가 선택하는 봉사야. 진심으로 저 사람과 같은 마음으로 해결해주고 싶어. 그렇다면 여러분이 기꺼이 선택한 일이라면 저는 말리지 않겠습니다. 그것 또한 여러분들이 베푸는 사랑의 방식일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사건 해결이 앞으로도 매번 순조롭기를 바랍니다. 내가 일을 진행할 때도 사람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도 기쁘고 의미 있다면 나는 얼마든지 그 안에 물들 수 있습니다. 나와 내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시간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내가 원치 않는 쪽으로 조금씩 휩쓸리기 시작했다고 해서 그 선택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휩쓸린 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계속 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언제나 한 번쯤은 생각해 주세요. 이것이 내가 선택한 길인가? 아니면 상황이 나를 데려온 것인가를요.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인지 확인해 보세요. 가끔은 상황이 나를 완벽하게 할 때도 있으니까요. 아름다운 당신을 비추겠습니다. 까랭타로였습니다. 3번 리딩입니다. 여러분은 주변 상황에 얼마나 휩쓸릴까요? 여러분은 이미 많이 휩쓸려 오셨다고 카드가 말합니다. 이미 많이 휩쓸려서 더 이상 휩쓸리고 싶지 않다. 그 안에서 나는 많이 힘들었다. 혹은 휩쓸리다가 좋지 않은 사건에 연루되어 보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9번 완드. 많은 나무들을 세워두고 그 안에서 진을 치고 있는 이 사람. 이미 많이 지쳐 보이는데요. 사람들이 좋다고 하면 휩쓸려가고 좋지 않다고 해도 또 휩쓸려가고 그런 기억들이 꽤 많다고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기억이 떠오르시나요? 그게 어떤 기억이든 간에 여러분은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제 그만 휩쓸리고 싶다. 그리고 여러분에겐 태양 카드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태양은 단순한 행복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바로 꿰뚫어보는 능력, 상황을 읽어내는 능력의 힘을 말합니다. 그동안 너무 많이 휩쓸리다 보니 누가 나를 이용하려 접근하는지,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레이더처럼 이렇게 감지하는 감각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A의 생일이라서 모두가 A를 축하하러 모인 날 A의 라이벌인 B가 나타나 모든 관심을 자기에게 돌리려고 할 때 여러분은 그 미묘한 기류를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오가는 기류, 그 속에서 휩쓸리다 앞에서 욕을 먹고 뒤에서도 욕을 먹어본 경험, 혹은 좋지 못한 곳에 투자를 했다가 크게 잃어본 경험도 떠올릴 수 있겠습니다. 무엇이 중요했든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휩쓸릴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라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카드 나이트 펜타클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천천히 가고 싶다. 나만의 길을 정해서 천천히 그리고 우직하게 나아가고 싶어 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달콤한 말에도 흥미로운 이야기에도 귀를 닫고 내가 하던 일을 묵묵히 이어나가는 상태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가 와서 무슨 말을 해도 주변 상황에 쉽게 휩쓸리지 않습니다. 한두 사람이 작정하고 달려들어도 쉽게 빠져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음이 차가워진 건 아니니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조금 걱정되는 지점이 있는데요. 바로 9번 완드와 나이트 펜타클입니다. 이 두 카드가 공통적으로 가진 기운이 굳어있는 기운이기 때문입니다. 9번 완드는 내 영역을 지키려는 방어벽과 같고 나이트 펜타클은 묵묵히 아주 느리게 자신의 길을 걷는 기사입니다. 이 둘의 힘은 때로는 여러분들을 고착시킬 수도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 정말 도움이 되는 새로운 정보를 가져와도 아예 듣지 않게 될 수도 있고, 주변 사람들이 이건 정말 조심해야 돼 라고 조언을 해줘도 그 말을 그냥 넘겨버리거나 의심해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얻어야 할 것까지 놓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9번 완드는 주변이 시끄러울수록 더욱 단단해지고 오히려 속도를 늦추며 버티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사람을 만나든 일을 시작하든 처음부터 너무 굳어버리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만약 최악의 경우 내가 스스로 옳다고 믿고 우직하게 밀고 나간 무언가가 애초부터 잘못된 방향이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까요? 이건 정말 슬픈 리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를 너무 오래 믿고 끝까지 가기 전에 각 단계마다 점검과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람 사이든 일이든 업무든 시작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면 그만큼 골치 아픈 일도 없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분명 태양의 밝음이 존재합니다. 이 밝음으로 상황을 구석구석 비춰주세요. 이제는 전체의 흐름을 볼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상황이 어떻게 굴러가는지도 모두 눈에 선하실 것입니다. 다만 문제는 해석입니다. 좋은 일을 나쁘게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중간중간 확인하며 가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상황에 휩쓸리는 사람이 아니라 상황과 나란히 걸어가며 내 길을 찾아가시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나이트 펜타클처럼 한 번 잡은 것은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가는 힘도 지니셨습니다. 의심하고 점검하고 그럼에도 끝까지 해내는 힘, 이 능력들을 잘 활용해 원하시는 것들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조언 카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언더스탠딩 이해 카드입니다.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는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좋아 보이기만 하는 것이 넘쳐나는 세상, 험담을 개그처럼 소비하는 사람들, 친근하게 다가와서 다 해줄 것처럼 굴다가 정작 다 받아가는 사람들, 그런 경험들 속에서 여러분은 마침내 세상을 마주한 것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동안 내가 너무 순수했구나, 너무 여렸구나, 그래서 쉽게 휩쓸렸구나 하고요. 그리고 이제는 나도 조금은 세상 물정을 알겠다, 쉽게 볼 게 아니구나, 이걸 배우는 시간입니다. 겁이 많았던 걸까요? 틀릴까봐 망설였던 걸까요? 그런 두려움은 다른 동아줄을 잡듯 주변에 휩쓸리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제 그런 과거를 졸업하고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도 머리 좀 써가면서 사회생활 해봐야지,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세상은 생각보다 따뜻하지만 냉혹한 면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세상 사는 법을 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내가 휘둘리지 않을 기둥 하나쯤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혼자 시간을 가지며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가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기둥을 만드는 것이죠. 내가 내 안에 기둥이 없기 때문에 더 쉽게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타인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내 속에 기둥부터 세워보세요. 나에게 소중한 것들로 차곡차곡 쌓아 올리시길 바랍니다. 그 기둥은 내가 지켜야 할 것이자 나를 지켜주는 기둥이 될 것입니다. 누군가 무언가를 요청했을 때 그 기둥을 기준으로 먼저 선별하세요. 예를 들면 10분 정도 도와줄 수 있는 일은 괜찮지만 하루 종일 붙잡혀 있어야 하는 일은 걸러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그에 합당한 보상이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나만의 기둥, 나만의 색을 가져야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세상을 이해하기 시작한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내가 일을 진행할 때도 사람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도 기쁘고 의미 있다면 나는 얼마든지 그 안에 물들 수 있습니다. 나와 내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시간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내가 원치 않는 쪽으로 조금씩 휩쓸리기 시작했다고 해서 그 선택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휩쓸린 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계속 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언제나 한 번쯤은 생각해 주세요. 이것이 내가 선택한 길인가? 아니면 상황이 나를 데려온 것인가를요.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인지 확인해 보세요. 가끔은 상황이 나를 완벽하게 할 때도 있으니까요. 아름다운 당신을 비추겠습니다. 까랭타로였습니다.
4번 리딩입니다. 여러분은 주변 상황에 얼마나 휩쓸릴까요? 여러분은 첫 장부터 8번 컵 카드입니다. 바로 떠남의 카드죠. 여러분은 사람이나 환경에 쉽게 머무르다가도 나에게 득이 없다고 판단되면 바로 자리를 떠나거나 그 사람들과의 대화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십니다. 특히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어떤 제안을 해왔을 때 내가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참여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판단되면 상대의 얼굴 앞에서조차 죄송하지만 저는 그만 듣겠습니다 하고 나와버리는 것까지 가능하신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 중에는 요즘 말하는 혼밥 레벨이 꽤 높으신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혼밥이란 혼자서 밥 먹기 레벨인데요. 난이도가 삼겹살이 제일 높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사람이 얼마나 많든 간에 여러분은 쉽게 휩쓸리지 않습니다. 내 필요로 인해 참석한 자리라면 그 자리가 얼마나 흥미로운지 유명한 사람이 있는지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에게 우선적인 것은 단 하나, 이 상황에서 과연 나에게 도움되는 것은 무엇인가입니다. 다음 카드가 9번 펜타클이고요. 성공한 여성이 혼자 자신의 정원에서 취미를 즐기고 있습니다. 얼마나 성공했으면 자기만의 정원이 있을까요? 이 카드는 매우 개인적인 공간을 의미하며 아무에게도 방해받고 싶지 않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저 나를 위한 시간인 거죠. 그래서 이 카드는 소통하지 않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누군가 술 한잔하자고 부르면 그 술자리에 내가 원하는 것이 없다는 걸 이미 알고 계시고 기꺼이 거절하십니다. 차라리 술자리 나가기보다는 책을 한 번 더 읽는 쪽이 옳다고 생각하실 분들입니다. 여러분은 분명 혼자 즐기는 취미생활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혼자 영화 보기, 혼자 TV 보며 과자 먹기 같은 것들 말이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마치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회생활을 할 때는 얼마든지 참여도 잘 하시는 분들입니다. 다만 여러분은 분위기 자체를 따라가지 않는 편이시기 때문에 1차만 참석한다든지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 8번 컵처럼 쏙 하고 빠져나가십니다. 저도 술을 좋아하지 않아 집에만 있어도 심심할 틈이 없는데 여러분도 저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하는 건 무엇일까요? 바로 에이스 펜타클입니다. 기회에 대한 카드죠. 여러분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배움, 새로운 장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 의미 있는 소식들. 이런 것들이 바로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내게 도움이 될 것들을 찾아 나섭니다. 새로운 정책이나 정보, 소식 같은 것들은 사람들 사이에서 우연히 들을 수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목적을 가진 소통만을 선택하십니다. 그래서 시시콜콜한 이야기는 휴대폰 붙잡고 이어가는 소통보다는 만나서 얼굴 보고 인사하고 용건이 끝나면 헤어지는 방식이 훨씬 더 잘 어울리십니다. 여러분은 장소의 구분이 아주 명확한 분들이십니다. 일할 곳과 쉴 곳이 나눠져 있고 쉴 때는 연관 없는 것들을 철저히 배제한 채 내 세계에 푹 빠지십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찾고 있던 그 에이스 펜타클 기회가 다른 사람 손에 이미 미리 들려 있다면, 그리고 그 사람이 그 펜타클로 뭔가를 시작하려고 한다면 이야기는 조금 달라집니다. 그 사람이 얽혀있는 상황이라면 그 사람에게만큼은 조금 더 잘해준다거나 이야기를 더 듣게 되며 살짝 휩쓸릴 가능성이 생깁니다. 물론 그 사람의 잔심부름을 하거나 그 사람을 위해 헌신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하지만 정보와 소식이 이 사람 중심으로 돌아간다면 그 사람의 말에 홀리는 경우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사기꾼인 아닌지. 그 사람이 건네는 그것이 정말 에이스 펜타클, 즉 금전적인 기술적인 씨앗이 맞는지 말입니다. 그 씨앗은 내가 노력해서 내가 심어야 합니다. 그리고 결과는 반드시 내 것이어야 합니다. 남의 판에 발을 들이지 않겠다는 원칙, 여러분은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나는 내 일을 하지 상대의 일을 대신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이스 펜타클을 누가 쥐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상대에게는 조금은 휩쓸려 줄 수도 있고 그 펜타클을 받아낼 때까지만 곁에 머무르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목표 성취를 위해 잘 해내실 분들이고 에이스 펜타클을 건네는 그 사람은 제대로 넘길 사람이라는 확신이 드는 인물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보는 눈이 있기 때문입니다.
혹여 누가 어둠의 펜타클을 내민다고 해도 여러분은 분명히 구분해내실 것입니다. 조언 카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패스트 라이브스 전생 카드입니다. 여러분은 가끔 이런 생각하십니다. 대인관계를 왜 하지? 나는 혼자 있고 싶은데 이게 무슨 도움이 되지? 주변에 쉽게 휩쓸리지도 않고 주변을 휩쓸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그저 나는 주변과 동등할 뿐이고 아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피곤해진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카드는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그 많은 사람들 모두 전생에서 이어져 온 인연일 수 있다고요. 마치 숙제처럼 남아있는 관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너무 선을 긋지 마시고 조금 어울리다 보면 뜻밖의 펜타클을 얻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찾아온 사람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보세요. 혹시 내가 너무 내 관심사만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닌지도 한번 돌아보시고요. 사람은 각자 존재하는 이유가 있고 나에게 다가온 인연 역시 이유가 있다고 카드는 말합니다. 시절 인연 들어보셨죠? 그 말처럼 숙제처럼 다가오는 인연도 있습니다. 가끔은 아무 생각 없이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감정적으로 사람을 정리하는 법을 이미 잘 알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러니 관계는 꼭 같이 있어야만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 사람이 있는 그대로가 중요할 수 있다는 점을 조금 더 기억해 주세요. 그것만으로도 삶의 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주변에 거의 휩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치 없는 곳에서 과감히 떠날 줄 아는 분들이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은 에이스 펜타클, 발전 가능성이 있는 씨앗입니다. 그것이 있는 곳이라면 머무르고 그렇지 않다면 떠납니다. 사람들의 분위기에 섞여들지 않고 객관적인 입장을 잘 유지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거절이 쉬운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다만 사람을 너무 쉽게 내치지는 말아주세요. 조언 카드가 말하듯 여러분에게 필요한 인연은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득과 실을 떠나서 함께 관계를 맺어왔던 얼굴들, 따지고 보면 모두 필요했고 소중했던 시간일 것입니다. 내가 일을 진행할 때도 사람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도 기쁘고 의미 있다면 나는 얼마든지 그 안에 물들 수 있습니다. 나와 내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시간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내가 원치 않는 쪽으로 조금씩 휩쓸리기 시작했다고 해서 그 선택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휩쓸린 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계속 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언제나 한 번쯤은 생각해 주세요. 이것이 내가 선택한 길인가? 아니면 상황이 나를 데려온 것인가를요.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인지 확인해 보세요. 가끔은 상황이 나를 완벽하게 할 때도 있으니까요. 아름다운 당신을 비추겠습니다. 까랭타로였습니다. 5번 리딩입니다. 여러분은 주변 상황에 얼마나 휩쓸릴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엔 참 다양한 것들이 많습니다. 물건, 정보, 이야기 같이 그 중에선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지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한 가지를 택해야 한다는 것은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첫 번째 카드로 7번 컵이 나왔습니다. 7개의 컵 안에는 다양한 요소들이 담겨 있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무언가가 숨어 있는데 이 중요한 요소를 진지하게 찾아내어 자신이 사용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7번 컵의 핵심 이야기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고르라. 여러분은 가능하십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고르고 실행하고 결과를 볼 수 있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지만 7번 컵의 단점은 이것도 좋아 보이고 저것도 좋아 보이고 얼마든지 한눈 팔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여러분은 초반부터 정보 과잉이나 선택의 혼란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말이 많고 가능성도 많고 나와 다른 정보를 가진 사람이 야, 내 정보가 더 옳아, 내게 더 좋아 라고 밀어붙인다면 또 내 정보는 또 상대적으로 약해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복잡해질수록 어느 쪽이 맞는지 확신하지 못하게 되면서 외부의 정보나 판단을 더 참고하게 됩니다. 그렇게 키메라가 탄생할지도 몰라요. 그 키메라는 동물의 이것저것을 섞어놓은 괴물이라고 하지요. 네. 여러분이 이렇게 7번 컵을 겪게 되는 이유는 내 결정이 공적으로도 인정받기 원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러니 정확한 선택을 하려는 성향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타인도 옳다고 생각하는 기준점과 가까운 그런 상태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결론은 결국 뒤죽박죽이 되어서 혼란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여러분은 이미 속상함의 끝판왕, 쓰리소즈, 심장에 칼이 꽂힌 카드가 나왔습니다. 쓰리소즈는 아마도 여러분이 세븐컵의 영향으로 인한 손실, 손해, 상처를 받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쓰리소드는 내가 방향을 선택했기 때문에 받는 상처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혹은 타인과의 사이에서 언제든지 올만한 요소였을지도 모릅니다. 세븐컵에는 위험한 것들이 존재하니까요. 우리는 이런 실수를 하게 된 이유가 바로 내가 팔랑귀라는 사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주변에 얼마나 휩쓸릴까라는 질문에 있어 여러분은 가장 많이 휩쓸린다는 편으로 보입니다. 7번 컵 자체가 다양성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안에는 위험성도 있지만 어떤 것은 내 기준에서 이루기에 택도 없이 높은 것도 있기 마련입니다. 내가 이것저것 둘러보다 누군가가 어떤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준다면 여러분은 홀랑 넘어가고 말 것입니다. 결국 상처받은 여러분은 이 상황을 빨리 끝내고 싶습니다. 쓰리소즈는 보통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작용 안에서 내가 실수할 수 있고 한눈 팔 수 있고 휩쓸릴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 카드로는 휠 오브 포춘이 나왔습니다. 운명의 수레바퀴죠. 상황에 따라 정말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이 카드는 뱅글뱅글 돌고 있는 바퀴가 있습니다. 이 바퀴는 세상의 다양함을 가지고 있는 바퀴며 삶의 굴레에 속합니다. 이 운의 영역은 절대 바꿀 수 없는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흐름이 존재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카드는 바로 인생의 판이 바뀌는 구간입니다. 재미있게도 사람은 성장을 합니다. 그 성장 안에서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 더 큰 성장을 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너는 지금 세븐컵으로 인해서 혼란을 겪었고 쓰리소즈로 상처받았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다음에도 똑같이 세븐컵이 다가올 것이다. 그때 너는 어떡할 것인가? 바로 이겁니다. 세븐컵의 상황은 또다시 한 바퀴 돌아서 휠 오브 포춘의 바퀴가 한 바퀴 다시 돌아서 세븐컵의 상황이 다시 온다면 그때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들보다 훨씬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한 번의 시련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한 번의 시련이 여러분을 성장시키고 다시 다가오는 7번 컵의 다양함은 오히려 여러분이 성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줄 계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세븐컵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찾아내고 다른 정보들이 나에게 필요한지 아닌지를 구분하여 내 일에 적용도 해보고 여러 가지를 도전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만큼 가능성이 많은 사람에 속합니다. 그런 사람이 옳은 선택만 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을 텐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내 기준에서 알아보지도 않고 사람들이 이야기해주는 것만 믿고 시작하는 행동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이 말을 해도 의심할 줄 알아야 합니다. 혹시 누군가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실에 대해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렇게 인간의 성장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수레바퀴 다음으로 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실제로 휩쓸리기 쉬운 성향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번에 상처받는 계기로 새로운 여정이 시작된다면 더 월드 완성 카드를 만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조언 카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머, 완성에 대해 말하자마자 완성 카드가 나왔습니다. 컴플리트, 완성입니다. 운명의 수레바퀴가 여러분의 편인가 봐요. 이번에 겪은 상처가 여러분을 완성시킬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번에 어떤 일을 겪으셨을지 너무나도 궁금한데요. 댓글로 남겨주신다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여러분에게 완성 카드가 떴습니다. 이번에 사람에게 한번 세게 휩쓸리고 마음의 상처를 받은 여러분이 다음엔 절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을 무언가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내가 어떻게 휩쓸려 가게 되었고 내가 왜 줏대를 지키지 못했는가에 대해 생각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단순히 의심만 늘어갈 뿐이니까요. 마치 학습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하나, 둘 제대로 알아보고 성장하는 것과 대충 넘어가는 것은 다릅니다. 이번 기회로 인해 여러분은 차근차근 성장하고 계시고 이번 일로 인해 여러분은 완벽함을 갖추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힘든 시간은 분명히 존재했고 이제는 그것을 하나 둘 생각하며 겪어 나간다면 수레바퀴의 다음 굴레는 나만의 기준을 가진 내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혹은 여러분의 인생의 판이 바뀌는 구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 일을 너무 휩쓸렸기 때문에 현재 내 삶의 굴레가 잠시 다른 것을 가져다 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진 마세요. 여러분의 조언 카드로 완성 카드가 나왔으니까요. 아마도 앞으로는 여러분의 성장의 길이 존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대로 변하지 말고 이대로 가주세요. 현재의 여러분은 가장 옳은 상태로 존재하십니다. 그 사실을 믿어주세요. 내가 일을 진행할 때도 사람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도 기쁘고 의미 있다면 나는 얼마든지 그 안에 물들 수 있습니다. 나와 내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시간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내가 원치 않는 쪽으로 조금씩 휩쓸리기 시작했다고 해서 그 선택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휩쓸린 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계속 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언제나 한 번쯤은 생각해 주세요. 이것이 내가 선택한 길인가? 아니면 상황이 나를 데려온 것인가를요.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인지 확인해 보세요. 가끔은 상황이 나를 완벽하게 할 때도 있으니까요. 아름다운 당신을 비추겠습니다. 까랭타로였습니다.